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가능성이 없는 서울 빌라를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가 진짜 돈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낙찰받았던 재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서울 역세권 빌라를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나 위치 정보에 대해서 못 올리는 건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신 임차인분의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에 2억 5천만 원에 10년 정도 된 서울 역세권 3룸 빌라를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전세를 3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했었고 지금은 전세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현재 매매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입지적으로는 서울 2급지 더블 역세권에 강남까지 지하철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고 역까지 도보로 약 350m 정도로 성인 걸음으로 10분이 안 걸리는 위치예요. 제가 왜 최근 낙찰 사례가 아니고 2년 전 낙찰 사례를 갖고 왔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을 싸게 사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라갈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이 있고 2번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시세가 2억이 되는 부동산을 사는데 1번 사람은 2억짜리 부동산을 1억 7천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2번 사람은 시세가 2억인 부동산을 그냥 2억 다 주고 샀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1번 사람이 산 부동산은 시세가 원래 2년 전에 2억이었던 게 2년이 지났는데 시세 2억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2번 사람이 당시에 시세 2억 원 그대로 주고 산 부동산이 2년이 지나니까 이게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한 투자인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사기도 했고 당시에 샀던 시세보다 더 가격이 올라간 사례를 가져오려다 보니 2년 전 사례를 갖고 오게 됐어요. 2년 전에 제가 2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당시 시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세가 약 8천만 원 정도가 올라서 지금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조사했어요. 8천만 원이 올랐다. 영상 보시면서 시세는 얼마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수익률이잖아요. 제가 당시에 2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3억 3천만 원에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오히려 현금이 약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그 돈으로 저는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했었고요. 그냥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얼마나 올라갔냐 보다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만큼의 기간 동안 얼만큼의 돈을 벌었냐 이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건 경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동산 투자의 접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에서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당시에 시세를 3억 5천만 원 정도로 조사했던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에 시세보다 1억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꺼려 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경매는 남들이 꺼려 하는 것들이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꺼려 하는 것들이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싸게 살 수 있는 여지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권리관계를 보시면 임대차 관계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내야 될 벌금이 2천만 원이다 이런 말도 써 있잖아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꺼려 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문제가 없게 보이는 것들을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거고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입찰도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했었어요.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부동산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명 이상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경쟁률이 낮았던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봤을 때 남들이 꺼려 할 만한 것들이 제가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권리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나한테 리스크가 전혀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내야 될 벌금이 2천만 원이다 라고 돼 있는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안 내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꺼려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꺼려 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낮은 경쟁률로 좀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 저는 당시에도 서울 빌라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데 빌라 가격이 물론 올라가기는 하지만 아파트만큼이 아니고 엄청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갭매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조건 경매에만 올인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경매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날카로운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일반 매매가 됐던 경매가 됐던 매 순간 나한테 더 돈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경매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고, 그리고 서울 빌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가 서울 빌라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랑처럼 비춰질까봐 제가 영상으로 기획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경매나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서울 빌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의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생산적인 관점에서 의심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직접 해본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줄이시면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